자, 봐봐 이제. 변압기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변압기. 변압기 하면 우리가 뭐 트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변압기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요새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220V 공용이잖아. 근데 일본은 110V거든요. 가끔 일제 전자제품을 우리가 썼을 때는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거는 220V잖아. 근데 일본 전기 제품은 110V이기 때문에 그 트랜스라고 하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220V를 변압기를 통과시키면 110V로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운 시킨다고 해서 강압이라고 해요. 떨어뜨리는 걸 강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압시켜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일본에다 수출했을 때 일본 애들이 우리 거를 쓸 때는 어떻게 돼? 자기네들은 110V가 나오잖아. 우리 건 220V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승합을 해야지. 그래서 트랜스를 연결하면 승합하게 돼. 대표적으로 학원에 이 트랜스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그 일제 복사기가 일본의 중고품이 학원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복사기는 대부분 다 110V야. 근데 우리나라는 다 220V로 들어오잖아. 어떻게 되니? 220V를 110V로 다운시켜 갖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강압기가 필요한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변압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변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교류전류에서 가능한 얘기라고. 여러분들 변압기는 교류전류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상호유도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물체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유도전류인데 상호유도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 그 얘기는 변압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변압기 구조가 이렇게 변압기 내부를 뜯어보면 이렇게 강철로 되어 있어. 강자성체죠.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린 게 맞니? 이렇게 있다고.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철심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어. 코일이 감겨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일이 감겨 있는데 니네가 보기에도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비교가 되니? 왼쪽에는 좀 듬성듬성하게 감겨있고 오른쪽에는 좀 과도하게 심하게 감겨있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N1회가 감겨있어. 여기는 N2회가 감겨있다고 해보자.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100회가 감겨있다 그러면 여기는 10,000회가 감겨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0배 차이로 감겨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기가 여기를 통하게 되죠. 그럼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전류가 통과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그 자기장이 여기 가서 이렇게. 이게 상호유도야. 그런데 코일이 다르게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전압이 크게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100V다. 그럼 가문 횟수가 1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1000V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변압기야. 이게 교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교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호유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공식이 나와. 우리가 변압기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가문 횟수 B야. 1대 N2지요. 얘가 뭐와 같다? V1하고 V2하고 같다. 여기에 걸린 전압을 V1이라고 그러고 여기 걸린 전압을 V2라고 한다. 이건 선생님이 예시를 들은 거고, 그죠? 일반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기하고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변압기 공식이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걸리는 전력하고 이쪽에 걸리는 전력은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P1하고 P2는 같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P1은 어떻게 되냐? P1은 V1, I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누구하고 같아야 돼? V2, I2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뭔데? P2니까. 그래서 원 상태일 때 전력하고
투 상태일 때 변압기를 사이에 양쪽에 두고 있는 전력은 같더라. 그런데 가문 횟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전압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대로 반비례가 되죠. 전류비는. 그래야지 전력이 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서 변압기 내에서는 이론적으로 전력 손실은 없어요. 전력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가문 횟수에 따라서 전압비가 달라진다. 근데 지금 가문 횟수가 100배 차이 나잖아. 100회에서 1000회니까 100배 차이. 그럼 여기가 100V면 여기는 1000V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과정이 뭐예요? 승합한 거야. 이걸 우리는 변압기. 그러면 이쪽에서 집어넣으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잖아. 이건 강압이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많이 감느냐에 따라서 많이 감긴 쪽으로 전압이 높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변압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변압기를 우리는 어디다 응용할 거냐면 전력 수송에 연결할 거야.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전체를 해보자고. 자, 아까는 발전소에서 그냥 바로 가정으로 봤을 때 도선의 저항이 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 관계만 이제 이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전력 수송 과정에 이 정도 외우라 그랬죠? 자, 어떻게 된다고? I0의 제곱에 R이다. 이런 식이 있었고요. 또 델타 P 또 식 하나는 I0 대신에 어떻게 되죠? V0의 P0의 제곱에 R이다. 이런 유명한 식이 있었죠? 이거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전력 수송의 전 과정을 좀 보자는 거죠. 뭐를 배웠기 때문에? 변압기를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발전소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발전소는 어떤 종류의 발전소들이 있어? 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교류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소 뭐 있다 그랬어? 수력 발전소 있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있죠. 또 뭐 있니? 화력 발전소도 증기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풍력 발전도 있고, 조력 발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파력 발전 많아. 지열 발전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안에 코일이 돌아가는 거야. 자석의 안에 코일이 돌아가는 거여서 다 전부 교류전류를 만드는 거죠. 이 교류전류를 만드는 애들은 전부 다 뭐를 활용할 수 있다? 변압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이제 안 되는 애가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태양 전지. 그 다음에 화학의 연료 전지 있죠. 이 두 개만 예외로 알아두세요. 얘네 둘은 직류전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걸 이용할 수가 없어. 변압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유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 상호유도를 이용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 보통 몇 킬로볼트 수준이야. 1000단위 수준의 볼트야. 그런데 니네 아는 고압 송전선으로 보내는 건 몇십만 볼트, 몇백만 볼트를 보내지. 그죠? 전력 피카츄 100만 볼트 그 정도 100만 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만 볼트로 보내요. 어떻게 보냈냐는 거야. 왜? 송전 전압을 높여야지 도선에서 손실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낼 때 굉장히 고압으로 해서 보내야 돼. 그래서 고압 송전을 하는 게 뭐죠? 자, 고압 송전을 하는 이유 아까 설명했잖아. 근데 고압 송전을 하는데 여기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의 스케일이 킬로볼트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000볼트, 2000볼트 수준밖에 안 돼. 실제로 발전기에서 만드는 애들이. 근데 이걸 몇만 볼트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돼? 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소 바로 근처에 초고압 변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고압 변전소는 기본 원리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아까. 이게 강철이 들어있죠, 그렇죠? 자화된 강자 성체로 만들어진 이런 강철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인풋을 이렇게 하고요. 아웃풋을 막 촘촘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발전소에서 바로 만들어낸 애를 킬로볼트 단위로 집어넣으면 얘는 메가볼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1000배, 10,000배가 상승, 이 가문의 수 B가 얘를 증가시키는 거지. 어떻게 된다고? 이게 N1,
얘가 N2 이렇게 담겨 있다 그러면 N1 대 N2B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V1, V2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 변압기를 사이에 두고 달라지지 않는 거는 P1하고 P2는 달라지지 않더라. 이건 같더라는 거지. 전력은 같아.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야? 전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전류기가 어떻게 된다고? I2분의 I1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변압기 공식이야. 알겠니? 변압기 똑같잖아요. 이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류 킬로볼트 단위를 바로 옆에 초고압 변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초고압 변전소에서 수십만 볼트로 휙 보내는 거지. 물론 여기에도 이제 저항이 있겠지. R1이라고 해봅시다. 저항이 있어. 그럼 여기서 분명히 P0로 보낼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 가면 P에 도달하는데 문제는 바로 도달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1차 변전소. 그러니까 변전소가 여기 있어. 자, 발전소 옆에는 초고압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고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초고압 변전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압으로 송전을 한 다음에 일단 도심지에 도착하면 도심지에 1차 변전소가 있어. 여기는 똑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변전소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왕창 감겨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조금 듬성듬성 감겨 있을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수십만 볼트로 오던 애가 메가볼트 이런 식으로 오던 애가 여기 이제 뭘로 바뀔까? 몇만 볼트로 바뀌겠지. 떨어지겠지. 이거 강압시키는 거야. 바로 안 되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2차 변전소도 있어. 실제로 이제 몇천 볼트 정도로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떨어뜨리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려서 이제 몇만 볼트 되는 애를 대규모 공장 단지 같은 데다 보내는 거야. 물론 거기 가면 또 여기에 변전소가 또 있겠지. 공장 단지 뭐 대규모 산단지 뭐 산업단지 뭐 이런 데로 보내는 거죠. 이게 1차 변전소에서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는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거야. 얘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떨어뜨리는 거죠. 여기도 많이 감기니까 이게 감겨 있겠죠. 여기는 듬성듬성 감겨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몇 킬로볼트 수준으로 얘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이제 2차 변전소에서는 뭐 학교라든지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네 잘 아는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2차 변전소. 그리고 이 2차 변전소에서 보내준 거를 아파트 단지 보면 요새 이제 너무 전기를 많이 써서 좀 노후된 아파트들은 막 밤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밤에 막 변전소가 폭발해갖고 밤새도록 뭐 열 몇 시간 동안 주민들이 에어컨도 못 켜고 그리고 다 나와가지고 막 차에서 에어컨 켜놓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 그게 그거야.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전부 전기 제품 많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 쓰는 양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여기서 공급해주는 양은 10개인데 끌어 쓰는 게 30개야. 그러니까 요 도선이 못 이기는 거야. 이 변압기가 못 이기는 거야. 터져버리는 거야. 그게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망가져가지고 밤새 고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얘기야. 그래서 2차 변전소까지 갔다가 이제 집 앞에 가정집 앞에 뭐가 있냐면 전봇대가 있어요. 요새 신도시들은 또 전봇대 거의 없애지. 다 땅 밑에다 숨기잖아. 근데 옛날 도시들은 전봇대에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생긴 회색 통이 하나 이렇게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상변압기라고 합니다. 이 주상변압기는 이제 여기서 온 킬로볼트 단위를 어떻게 된다고? 220볼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220볼트를 어디에다가 가정에다가 주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파트 단지는 각 가정마다 220볼트 공급하는 따로 변압기가 따로 있어. 변전소가. 아파트 단지 한쪽에 보면 변전소가 따로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전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망가지는 거. 이렇게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 과정에 다 도선이 있지. 여기서도 전력 손실은 조금씩 있다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 전력 손실 하는 것까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서 최초에 P0로 출발을 시켰어. 그럼 여기에 도달할 때 P1에 도달했어. 그럼 여기서의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니?
P0에서 P1을 뺀 게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이에요.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력 손실은 델타 P2라고 해보자. 얘는 어떻게 돼? 여기 P1이죠. 여기 도달하는 게 P2라고 해요. 그러면 P2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 델타 P2는 P1에서 P2를 뺀 거지. 이게 전력 손실. 그 다음에 이제 P2에서 여기 주상변압기까지 하는 게 P3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 P3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P2에서 P3를 빼는 거지.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빼주는 이 값이 바로 손실 절벽 값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여기죠. 거리도 멀고 이게 만약에 저기 강원도 쪽에 수력발전소가 있다 아니면 북한강 상류 지역에 수력발전소가 있다 이게 서울까지 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고압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압 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근처로 오는 게 1차 전도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많이 떨어뜨리는데 한 번에 떨어뜨리기 어려우니까 두 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떨어뜨리고 집 앞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220V까지 떨어뜨려서 집에 최대한 되도록이면 손실 전력을 줄이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걸 그냥 고스란히 가정집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전력 수송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이 어쩔 수 없이 고압 송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다운시키고 또 다운시켜갖고 220V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변압기를 쓰는데 그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이런 원리더라. 상호 유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어렵고요. 원리를 설명하자면 여기 코일이 다르게 담겨 있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유도 전류를 집어넣잖아.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바뀌잖아.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자석이 생기죠. 전류가 이렇게 바뀌면서 흐르면 여기서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자기장이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럼 일로 넘어가서 이 자기장이 이렇게 바뀐다고. 우리 이거 배웠잖아.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상호유도라고 해. 코일이 감겨져 있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감겨져 있는 쪽에 전압이 많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코일의 변압기는 코일이 많이 감겨 있는 쪽이 전압이 높은 거야. 반면에 전류는 낮아요. 왜? 전압극하기 전류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의 전력은 같다. 이게 전력 수송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력 수송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예시를 들어줬던 게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고? 송전 전압을 n배 높이면 손실 전력이 n제곱분의 1배로 줄더라. n제곱분의 1배가 되더라.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전압을 높이면 전력이 일정하니까 전류가 반대로 n배 높이면 전류는 n분의 1배더라. 근데 i제곱의 r이니까 n제곱분의 1배가 되더라. 그거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게 한 번. 1번이고. 두 번째. 뭐 있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고압 송전을 하기 위해서 전압을 바꿔야 돼. 전압을 높여야 돼. 그 높이는 작용을 하는 애가 변압기의 원리라는 거죠. 높이는 방법은 코일의 감은 숫자를 다르게 한다. 높이는 쪽에 많이 감는 거야. 그러면 인풋에다 조금 집어넣어도 많이 감겨있는 쪽에 많이 나와. 높게 나와. 그대로 송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높은 전압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런 걸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놓는 거야. 반대로 놔서 전압을 떨어뜨려가지고 떨어뜨리는 단계가 몇 단계 있다. 그래서 가정에다가 우리가 쓰는 돼지국 구멍에 220V를 일정하게 공급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바로 전력 송전 방법이다. 그렇죠? 고압 송전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변압기를 쓰는 이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